네, 안녕하세요. 비주얼 코딩 위드 파이썬, 여러분들과 같이 파이썬을 공부하게 될 성결대학교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의 박성준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이썬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이썬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과 그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파이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이 뭔지 또 그게 이제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엔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파이썬을 코딩을 하게 되면은 파이썬의 이제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실행시킬 수 있고 화면에다 출력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엔진이 필요한데, 그런 파이썬을 갖다가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이제 그 문법, 여러 가지 어떤 문법들이 있는데 그 문법들을 이제 코딩하고 편집하기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어떤 편집 도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헬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설치가 되면은 이제 파이썬 코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헬로 월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에 출력해 보는 걸 한번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그 다양한 환경에서 지원을 합니다.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 환경,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리눅스 환경에서도, 특히 우분투가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 환경에서 또 파이썬을 가장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www.python.org에 들어가게 되면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맞는 그 OS에 맞게끔 파이썬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톨러라는 걸 선택을 하셔서 그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할 때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환경 변수 패스에 등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파이썬이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콘솔 창을 띄워 놓고 그 다음에 파이썬,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하이픈 두 개를 한 다음에 입력을 한 다음에 버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본인이 설치한 그런 버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파이썬이 설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 설치가 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그 편집 도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편집 도구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도 파이썬을 쓸 수 있는 편집 도구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편집 도구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좀 가벼운 그런 어떤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파이썬이랑 또 많이 쓰이는 환경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예, 파이참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깔아보는 걸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툴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냐면 실무에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를 한번 해보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여기 윈도우즈를 선택을 하고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코드를 지원하는 파일 형식에 대한 편집기로 등록합니다. 그 다음 패스에 등록합니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는 거를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는 큰 문안 없이 그냥 넥스트 하게 되면은 설치가 완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작업 디렉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작업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많이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여기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파이썬 엔진을 깔기 위해서는 여기 윈도우즈 인스톨러 64비트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URL은 이렇게 www.python.or.download.window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려면은 이렇게 뭐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운로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나와요. 이렇게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또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윈도우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설치가 완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작업 디렉토리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윈도우 그 C 디렉토리 밑에 프로그래밍 웍스라는 그런 폴더를 이제 교수님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는 뭐 파이썬, C#, 뭐 백업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이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아까 전에 여기 그 콘솔 창에다가 이렇게 파이썬 뭐 한 칸 띄고 하이픈 버전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버전이 찍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파이썬이라는 걸 갖다가 쓰게 되면은, 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어떤 또 패키지를 갖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교수님은 파이썬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확장팩을 갖다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언인스톨이라고 보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를 안 했다면 인스톨이라는 그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깔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 폴더로 들어가서 파일에서 오픈 폴더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에 우리 아까 전에 프로그램 웍스라고는 작업 디렉토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파이썬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 파일을 저장하고 그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파일들이 여기 다 등록이 되겠죠. 폴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그 맨 앞에 new 파일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01 언더바 그 다음에 튜토리얼 그 다음에 .py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파이썬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파이썬 들어가면은 01 언더바 튜토리얼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 해서 hello world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코딩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run 파이썬이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hello world라는 콘솔 창에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탭이 있지만 우리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콘솔 창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클리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파이썬 다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은 헬로 월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갖다가 구동시키는 걸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 디렉토리를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자, 여기서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 및 확장팩 설치라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 인스톨을 누르게 되면은 확장팩이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01 tutorial.py라고 해서 아까 제 교수님이 한번 만들어 봤죠. 예, 그걸 갖다가 그대로 파일을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프린트 헬로 월드를 우리가 코딩을 한 다음에 실행 파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헬로 월드라는 게 여러분들이 찍히는 걸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볼 수가 있지만, 요 밑에다가 또 다시 프린트 뭐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있겠죠. 한글도 됩니다. 네. 이렇게 박성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도 우리가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찍혀요. 헬로 월드도 찍히고 프린트 박성준도 찍히고.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의 파일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기다 코딩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찍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걸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깔아서 우리가 이제 헬로 월드를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파이참이라고 하는 도구를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한번 똑같이 프린트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보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강의는 파이썬에 대한 자료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 변수와 그 객체 주소의 관계, 그 다음에 자료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변수 주소는 그 컴퓨터에는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에는 그 주소가 다 달려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뭐 16메가가 됐던 뭐 64메가가 됐던 간에 그 메모리에는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그 주소들 체계가 있는데, 그 주소들이 정수 형태 같으면은 4바이트 공간을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도 뭐 4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 에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할당된 그 크기만큼 메모리에는 값을 저장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그림에서는 A가 어떠한 메모리에서의 변수가 되는 거고, 123은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어떤 이러한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메모리에 저장된 자료 값을 객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값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용을 가진다. 아까 4바이트라고 하면 4개의 4바이트, 바이트가 4개가 모인 그런 어떤 공간을 자료용이라고 부르고요. 모든 객체는 고유의 ID를 갖는다는 얘기는 주소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소가. 그래서 이 주소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어떠한 주소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주소를 대체할 수 있는 변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값을 저장하고 값을 가져오는 그런 대안을 이제 하고 있죠. 네. 일단 변수명은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변수명에서는 뭐 이렇게 넘버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면은 5라는 값을 정수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쪽으로 하이픈을 중간에 쓰면은 에러가 나고요. 숫자를 먼저 써도 에러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그 한글을 써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변수명을 쓰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변수명을 규칙할 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쓰는 예약어가 있습니다. false, and, as, 뭐 definition, except, global 이런 여러 가지의 키워드들은 우리가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파이썬
0을 이제 했는데요. 예, 지우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A는 1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B는 2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C는 우리가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프린트 C를 찍어라 라고 하고 우리 출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리어를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3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변수명이 되는 거고요.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객체는 값을 의미합니다.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고, 현재 여기 보면은 타입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입인 A에 대한 어떤 타입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은 클래스 인티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 인티저 타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출력하라 그러면 현재 이 A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찍게 됩니다. 즉 여기 보면은 이 4바이트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요 주소를 우리는 찍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랑 객체랑 타입의 관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del이라고 하면은 객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값을 없애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저거를 치게 되면 값이 없는데 찍으라고 하니까 결국에 에러가 나겠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객체를 지울 때는 del을 쓴다. 자, 들여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구문들, 문장들이 이제 나올 텐데 코딩에 대해서 들여쓰기가 잘못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는 언제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알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객체와 변수와 아이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자료형에는 문자열, 리스트, 튜플, 수치어 자료형에는 정수, 실수, 복소수가 있고요. 복소수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실수라고 하고요. 정수는 말 그대로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rue, false라고 부르죠. 참이냐 거짓이냐. if문이라고 하는 논리형일 때 우리가 true, false라는 값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군집으로 다루는 다루형인데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문자열, 리스트, 튜플, 집합, 사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른 말로는 자료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런 다양한 집합체, 군집을 다루는 자료형을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자열, 리스트, 튜플, 집합, 사전이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형은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는 숫자를 23 이렇게 집어넣는 걸 정수형이라고 하고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실수형은 플로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1.5 쓰게 되면은 이 값은 이 변수는 실수형 변수라고 말합니다. 1.5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간 숫자를 우리는 실수 타입의 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소수는 우리가 실수부와 허수부가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는 3 플러스 5j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로 써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때 정수 부분은 우리가 실수 부분은 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5라는 값이 찍힙니다. 여기 주성문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실은 x.real을 찍게 되면은 3이 찍히고 x.image imag라고 하는 우리 허수부를 찍게 되면은 5라는 숫자가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복소수라는 것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호령은 이렇게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a는 true. 예, 앞에 글자가 true가 아니라고 그랬죠. 대문자, 소문자를 우리는 구분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예,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true라는 그런 어떤 값을, 부울 값을 집어넣었어요. b라는 값이 false,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자, 요 구문이 조금 우리가 그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4와 5를 먼저, 요거 는은 할당 연산자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요게 먼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네, 4는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true가 됩니다. 그럼 그 true라고 하는 값이 x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여서 프린트 x를 찍게 되면은 true라는 값이 찍히게 됩니다. 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스트는 하나의 하나의 값을 가지는 변수와는 달리 여러 개의 어떤 값들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올 뭐 투플, 집합, 그 다음에 사전 이러한 어떤 자료 구조 형태의 이런 변수들은 집합체들은 이제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열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스트는 이제 뭐냐면 하나의 배열에다가 여러 개의 어떤 값들을 할당하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다 미리 그 교수님이 코딩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딩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시키면은 스코어는 이런 값들이 저장이 됩니다. 80, 90, 85, 그 다음에 93, 78. 그래서 이거는 0번째 방, 이건 첫 번째 방,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잡힙니다. 한 줄 주석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샵 기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0번째 방,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방의 어떤 그 순서대로 이렇게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배열들은 나중에 후어문과 같은 어떠한 그 반복문과 함께 그 사용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캐릭터 세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러브라고 하는 문자열을 쓰게 되면은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브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은 캐릭터 형태로 하나의 문자 형태로 이렇게 배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러브는 문자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L은 문자입니다. 예, 그래서 자료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드 스코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어려운 구분인데요. 세 개의 실행문이 동시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1, 9, 25, 49, 81, 121, 169, 즉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3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결국에는 이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0이 떨어지는 것을 그 2로 나머지 떨어졌을 때 그때에 우리가 나머지 연산을 통해서 솔수인 것만 우리가 그 제곱을 한 결과를 표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런 줄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문을 이런 식으로 x는 in range 50,
50까지 이제 50까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포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x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됩니다. 제곱. 그래서 만약에 x가 2로 나눠질 때에 0과 같다면은 그때는 프린트 우리가 x를 출력해라. 이런 구문을 사실은 이렇게 한 줄로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전에 나왔던 그런 값과 2401과 그 다음에 2401 이런 어떤 결과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가로라고 하는 부분에다 넣었다 보니까 배열을 그냥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배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어떤 좋은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은 리스트 말고 요거 말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서 보면은 자, 투플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플도 보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투플에 대한 예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투플을 한번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투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투플도 보면은 1, 2, 3, 4, 5, 6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가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플은. 그리고 또 이렇게 투플을 선언한 변수를 선언해서 이렇게 투플을 만든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할당을 하게 되면은 얘 자체가 얘가 복사가 돼서 똑같은 어떤 투플과 이 그 투플이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러브라고 하는 우리가 문자열을 문자 형태로 집어넣는 그런 자료 구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투플은 그렇게 그 숫자를 사용하고요. 뭐 숫자나 문자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합 같은 경우를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 중괄호를 사용하고 있고 50, 100, 200, 50, 50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봤을 때 출력되는 결과는 250, 100이 들어가 있어요. 무작위로 우리 어떤 값이 할당이 되지만 중복은 그 허용이 안 됩니다. 중복은 허용이 안 됨. 네, 그래서 중복된 것은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중괄호를 사용한 그런 집합을 만들 수 있지만 중괄호는 허용 안 된다.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5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문자열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무작위로 우리가 배열을 만들 수 있지만 5는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사전이라는 걸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자, 사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면은 네, 이러한 어떤 사전 형태의 그 집합을 다루는 자료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과 1이라고 하는 키, 사전은 키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키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값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통해서 그 값을 우리가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프린트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콤마 가운데 있는 값을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그, 그 다음에 프로토스, 그 다음에 테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떠한 그 아이템들이 이렇게
그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값을 이걸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 프린트 뭐 예를 들어서 카운트에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키를 갖다가 주어졌을 때 아니면 2라는 키 값을 우리가 저장을 했을 때 이때 32가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 밸류 값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밸류를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32라는 값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스타크래프트에서 프린트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어떠한 배열명에서 적으라고 하는 그런 값을 통해서 우리가 키 값을 지정을 한다면 문자를 지정을 한다면 액체라는 게 우리가 출력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액체라는 게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그런 키 값을 활용해서 뒤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그런 자료 형태를 우리는 사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집합, 그 다음 사전, 주석. 주석은 아까 전에 말한 듯이 한 줄을 할 때는 이렇게 샵 기호를 붙이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줄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주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땡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구분은 여기 보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거든요. 코드 폴딩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컴파일 할 때 그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요 두 가지만 나오고 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땡땡땡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왼쪽에 코드 폴딩이 이렇게 생겨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코드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석문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료 형태랑 객체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온 예제들을 한번 쭉 복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